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발생해서 이 자기장 안에 다른 자석이나 금속 물체가 들어오면 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석이 아닌 물체들도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마치 자석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 자기장도 위치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릅니다. 전류가 흐르는 물체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의 크기는 더 크게 작용하죠.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은 이렇게 원형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이곳을 가 지점, 이곳을 나 지점이라고 할 때 자기장의 크기가 큰 곳은 바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가까운 나가 자기장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더 강하게 자기력을 받는 곳이죠.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자기장은 B로 적고 거리를 R이라 적었을 때 자기장과 거리는 반비례 관계라는 뜻으로 B는 R분의 1과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 값은 작아지는 이런 관계를 반비례한다고 하죠. 자석에서 멀어지니 자석의 힘도 당연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거리 말고도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는데 물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물체는 더 강한 자석이 됩니다. 즉 자기장의 세기는 물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더 강해집니다. 자기장을 B, 전류를 I라고 한다면 B와 전류 I는 비례한다는 이런 식을 써줄 수가 있죠. 결국 정리해보면 자기장은 도선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강할수록 강해집니다. 이 두 식을 합치면 자기장은 거리분의 전류와 비례한다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I와 떨어진 거리 R의 지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는 달라집니다. 이 식을 이용한 문제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죠. 빨간색 도선과 파란색 도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도선과 파란색 도선은 전류의 방향이 다르죠.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죠. 두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I로 같습니다. 두 전선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R이라고 하고 빨간색 도선 왼쪽에 R만큼 떨어진 지점과 파란색 도선 오른쪽에 R만큼 떨어진 곳을 각각 A, B라고 지정을 하죠. 그럼 A와 B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까요? 먼저 빨간색 도선에 의하면 이 A 지점에서는 이렇게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고 있겠죠. 하지만 이 파란색 도선이 A 지점에 미치는 자기장은 이렇게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향하게 됩니다. 즉 A에는 방향이 서로 다른 자기장이 맞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이 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해서 큰 쪽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게 됩니다. 먼저 빨간색 도선의 자기장을 비교해보면 빨간색 도선은 A 지점에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I가 흐르므로 자기장은 R분의 I라고 적어줄 수가 있죠. 반면에 파란색 도선은 A 지점에 2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I가 흐르므로 2R분의 I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값은 몇 대 몇입니까? R분의 I를 날려주면 2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빨간색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더 크므로 A에는 빨간색 도선 자기장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 둘 전류가 똑같으니 당연히 가까운 전선 자기장의 영향을 더 받겠죠. 자, 역시 B도 한번 해볼까요? B 지점에서는 빨간색 전선은 이렇게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작용하고 파란색 도선은 그 반대 방향으로 되므로 두 자기장 중에 강한 쪽으로 영향을 받겠죠. 두 전선의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가까운 파란색 도선의 자기장의 방향으로 B 지점에 자기장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죠. 이번엔 조금 다른 상황을 줘보겠습니다. 역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파란색 도선이 전류의 세기가 2배입니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을 그려주고 A 지점과 B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보죠. A 지점 같은 경우 빨간색 도선에 의해서는 튀어나오는 방향, 파란색 도선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올 텐데 이번에는 전류의 세기가 다르므로
이 식을 이용해서 정확히 비교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는 R이고 전류의 세기는 I입니다. 자, 그런데 파란색 도선은 어떻습니까? A 지점과 파란색 도선은 거리가 2R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는 2I입니다. 해보면 2R분의 2I라고 적을 수 있죠. 결국 몇 대 몇입니까? 결국 1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A 지점에는 방향이 서로 다른데 크기가 같은 자기장 두 개가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A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됩니다. 자, B 지점도 해보겠습니다. B 지점은 빨간색 도선에 의한 방향, 파란색 도선에 의한 방향이 서로 역시 반대죠.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파란색 도선이 전류의 세기도 센데 거리마저 가까우니까 파란색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B에는 당연히 파란색 도선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장이 작용하겠죠. 자, 이런 문제의 팁 중 하나는 자기장이 0인 부분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앞선 예에서는 A 지점이 자기장이 0이었죠. 자, 일일이 계산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장이 0인 지점을 찾으면 제일 가까운 도선과의 사이에서는 무조건 거리가 가까운 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파란색 도선의 전류의 세기가 몇이든 간에 자기장인 0인 지점과 빨간색 도선 사이에 있는 영역의 자기장은 무조건 빨간색 도선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방향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는 전류가 센 도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파란색 도선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을 알고 있으면 거리의 자기장을 계산하지 않아도 쉽게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장이 0인 부분을 찾아서 거리 우세, 전류 우세 이것을 알아두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그림을 보면 도선 P에는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흐르고 있고 도선 Q의 전류의 방향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A, B, C, D 지점이 있는데 C 지점에서 자기력이 0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자기력이 0인 지점을 찾으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도선 Q와 이 사이에서는 거리가 가까운 도선 Q의 자기장의 영향이 더 강할 테고 C부터 D 너머까지는 전류가 강한 도선의 영향이 강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도선 Q의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C 지점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C의 자기력이 0이라고 했죠.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선 P는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도선 Q의 값은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도선 P와 C 사이의 거리는 3R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는 I입니다. 즉 C에서 도선 P가 미치는 자기장의 세기는 3R분의 I라고 적을 수가 있죠. 도선 Q와 C 사이의 거리는 R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럼 R분의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모르니까 I 프라임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두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야 자기력이 0이 되니까 이 값이 1대 1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주면 I 프라임은 몇이 됩니까? 그렇죠. I 프라임은 3분의 1 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도선 P보다 3배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도선 P는 위쪽으로 흐르니까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도선 P는 C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작용할 테니 도선 Q는 위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작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장이 작용하려면 도선 Q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되죠. 얼마만큼요? 3분의 1I만큼 흐르게 되면 이 C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됩니다. 방향은 아래쪽이고 크기는 3분의 1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 B에서 자기장 방향을 구해봐라 했습니다. 자, A 지점은 이곳인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도선 Q는 도선 P보다 전류의 세기도 약한데 A와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선 P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도선 P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A에서는 위쪽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기호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B는 어떨까요?
B도 간단합니다. P와 Q 딱 중간에 있죠. 거리가 똑같으니 전류가 센 도선의 영향을 더 받겠죠? 당연히 도선 P가 전류가 더 강하니까 도선 P의 자기장 영향을 받고 B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마지막 D에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D죠. D는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자기장인 0인 지점에서 전류가 우세한 지역에 있습니다. P와 Q 중에 전류가 우세한 건 도선 P죠. 그러므로 D도 도선 P의 영향을 받아서 도선 P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도선 P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D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